2025년 7월 대한민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하나의 숫자 58.12%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7월의 드래곤 랭킹, 한 달간의 치열했던 투표 전쟁의 최종 결과였다. 이 압도적인 수치의 주인공은 미스트롯 3분과 낳은 10대 신예, 빈에서였다. 단순한 1위가 아니었다. 이는 사건이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거대한 팬덤을 동원한 조직적인 움직임인가? 혹은 방송사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예견된 결과인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창한 예측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조용하고 어쩌면 가장 외로운 공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본 기자는 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근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팬심이 아닌 수십만 노년 세대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외로움과 위로가 폭발한 조용한 반란이었음을 목격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단독 공개한다. 빈에서 동백아가씨를 부르며 전 국민의 눈시울을 붉혔던 앳된 소녀. 미스트롯 3분 경연 당시 무려 5번이나 국민투표 1위를 차지하며 괴물 신인의 등장을 알렸다. 그러나 화려했던 경연이 끝난 후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다른 우승자들처럼 방송가를 종횡무진 누비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노래를 이어갔다. 마을 잔치, 경로당, 작은 무대. 그것이 그녀의 주된 활동 영역이었다. 그런 그녀가 7월 드래곤 랭킹 여성 가수 부문 후보에 올랐을 때 누구도 지금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초반 판세는 미스트롯 2분의 신데렐라, 김다현이 압도적으로 주도했다. 기존 트로트 강자들의 팬덤 역시 막강했다. 빈에서의 이름은 순위권 중하단에서 맴돌 뿐이었다.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빈에서의 투표 수치가 분 단위로 치솟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투표수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다. 10%, 20%, 그리고 마침내 50%의 벽을 돌파했다. 마감일, 최종 수치는 58.12%였다. 2위와의 격차는 무의미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점령이었다. 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빈에서에게 이런 화력이 있었나,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인가, 음모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하이테크놀로지나 거대 자본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우리의 추적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제보의 내용은 간단했다. 여기 어르신들이 이상하다. 온종일 빈에서 이야기뿐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올해로 87세가 된 정모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평생 음악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몇 달 전 병원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빈에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천천히 걷자 고향 사랑의 미로. 앳된 소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정어르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그날 이후 그의 아침은 빈에서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작은 스피커로 매일 같은 영상을 틀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아들의 방문보다 더 기다려지는 위로였고 지루한 병원 생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어느 날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저기, 간호사 양반. 예서 양이라고. 그 친구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 질문. 이것이 바로 58.12%라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아주 작은 날갯짓이었다. 간호사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스마트폰으로 투표 방법을 찾아 그에게 알려주었다. 정 어르신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생전 처음 투표라는 것을 해보았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어르신의 질문이 터져나온 그 시점, 전국에 20여 곳이 넘는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노인복지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들은 조직되지 않았으나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남 진주의 한 요양시설. 이곳에서는 개서소녀 응원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다. 방장은 74세의 이모 어르신.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혔다. 예서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서서 크게 말은 못해도 자식들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 아이 노래 하나면 다 녹아내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을 노래로 위로해주잖아요. 그들은 반란을 모의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처절하리만치 아날로그적이었다. 누군가는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우리에서 양 지금 투표 중이래요. 라고 소리치며 집소문을 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아예 투표 동료 포스터를 인쇄해 복도에 붙였다. 간호사들은 어르신들의 투표 교관이 되어 스마트폰 조작법을 일일이 가르쳤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투표 과정이었다.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심한 한 어르신은 정확히 화면을 누르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스마트폰을 붙잡았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링크라는 것 좀 다시 보내봐라. 투표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그렇게 한 표, 또 한 표가 모였다. 기력이 다해가는 손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빈에서는 가수가 아니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손녀였고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었으며 자신의 마지막을 위로해주는 존재 그 자체였다. 이 기묘하고도 뜨거운 움직임은 빈에서의 공식 팬클럽에도 감지되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이 팬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어르신 팬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유튜브 댓글창은 그들의 성지가 되었다. 요양원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에요. 어머니가 투표 방법을 모르신 데서 대신 해드립니다. 예서 양 고마워요. 공식 팬덤은 이 실버 군단의 존재를 즉각 인지했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초월한 공동연대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팬카페 관리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초보자용 투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최대한 큰 글씨와 쉬운 그림으로 스마트폰맹인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가이드북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복지관으로 배포되었다. 젊은 팬들은 댓글로 혹은 전화로 어르신들의 투표를 도왔다. 하이테크에 능한 2030의 기획력과 예서 손녀를 향한 어르신들의 절박한 마음이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팬덤도 만들어내지 못한 한국 대중음악사의 유례없는 세대 통합의 현장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빈에서에게 알려졌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SNS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제가 하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보다 더 큰 무언가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언론은 이 58.12%를 기적 반전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반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움직인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들은 빈에서를 스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들의 삶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빈에서는 병실의 어르신들을 위로했고 어르신들은 그녀를 세상의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노래를 부른 사람도 그 노래를 들어준 사람도 그 모두가 이 조용한 반란의 주인공이었다. 7월의 드래곤 랭킹은 끝났다. 그러나 누군가의 하루는 여전히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빈에서의 노래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투표 도구가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되고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이 기사가 그들의 위대하고도 조용한 승리에 대한 작은 기록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린다. 언젠가 빈에서가 그들의 병실에 깜짝 방문하게 될 그날을. 아마도 그날의 장면은 2025년 가장 조용한 반란의 진정한 완성이 될 것이다.